자, 실제로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정말 만났죠, 그죠? 근데 이 외신에서 이걸 분석하기에는 이 만나기 전까지 중국과 미국 양쪽은 각자의 기싸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자. 시진핑이랑 트럼프는 기싸움을 벌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난 더 신기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게 다 끄집어내는지. 자, 일단 시간도 처음부터 별로 안 맞았고 장소도 처음부터 안 맞았다. 조율이 일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실제로는 회담 몇 시간 전이 돼서야 모든 게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뒤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싸웠어. 트럼프랑 시진핑 계속 붙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시진핑이 먼저 야, 미국에다가 히토류 수출하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원래 그 신경전은 그 시진핑의 그 중국에서 했던 그 모임 있잖아. 좌푸틴 우정은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이미 신경전은 들어갔어. 싸움은 미국이 먼저 건 거라고요? 아, 뭘 모르시네. 여러분, 싸움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바마 때, 오바마 정권 때 중국이 먼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뭔가 그런 포지션이었잖아요. 미국이 뭐 최강국이었고 세계의 경찰 이런 포지션도 있었고 오바마 때 그때가 그게 제일 컸잖아. 근데 그때 중국 정부가 오바마한테 가서 아유 뭐 전 태평양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죠. 뉘앙스가 그거였어.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미국이 하고 있었던 거를 중국이 빼앗아 가려고 했었어. 그때부터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거야. 왜냐? 갑자기 그때 오바마 때 이게 뭐지? 당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위가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2위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애가 갑자기 막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물건들 만들어가지고 제조업으로 돈 좀 벌더니 와가지고 그 관리하는 거 힘드시죠? 우리가 좀 관리해 드릴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그때 미국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건 뭐 그때 얘기고.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을 때 트럼프는 일단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내내 웃고 있었는데 시진핑의 얼굴은 좀 굳어 있었죠. 이건 뭐 방송으로 다 나갔으니까 기분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누가 봐도 기분 안 좋아 보였어. 시진핑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신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이에요. 근데 그 압박들이 뭐냐? 트럼프가 다 만들어낸 압박이다. 왜냐?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자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돌면서 했던 모든 발언과 그리고 모든 협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시진핑을 압박하는 것들이었어. 심지어 회담 1시간 전에는 트럼프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핵실험을 재개하겠다. 이 글을 보고 뭐 전 세계가 또 충격을 받았죠, 그죠?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거는 33년 전입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회담 1시간 전에 핵실험 재개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핵실험이 하겠다는 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아니 니들 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도 진짜 한번 해봐. 뭐 이런 압박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숨어진 의미가 있냐면 한번 봅시다. 자, 6년 만에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처음에 일단 둘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계속 웃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 활짝 웃으면서. 시진핑은 이제 굳어 있었고 뭐 사람들이 한 말 뭐 약간 트럼프가 야 긴장하지 마. 야 긴장하지 마. 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 잘 지냈어? 우리 친하지. 야 긴장하지 마.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추측이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냥 드립이고 추측이죠, 그죠? 자, 왜 시진핑이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냐? 트럼프의 첫 방문지는 말레이시아였어요. 거기서 트럼프는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과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동맹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즉 뭐냐? 히토류 동맹, 이거는 중국한테 맞서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손잡고 중국한테 맞서자. 동남아에서 이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원래 일본은 일정이 없었어요. 일본은 원래 일정에도 없었고 어차피 뭐 볼 거였으면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잖아. 일본 총리도 어차피 한국에 왔어야 되니까. 근데 굳이 일본을 갔어. 근데 일본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좋은 외교였다, 어떤 사람들은 가관이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그냥 있었던 얘기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트럼프와 다카이치 총리는 만났을 때부터 엄청
은밀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그랬건 건지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다카이치 총리는 거의 진짜 그냥 트럼프의 소녀 팬이야.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면 막 다카이치가 뭐 소녀처럼 막 이러면서 막 뛰잖아. 막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동할 때 여러분들 그거 봤어? 야, 여러분들 이동할 때 다카이치가 트럼프 팔짱 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팔짱 끼는 게 그냥 약간 좀 예의상 이렇게 팔짱 끼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거의 이거는 거의 끼 부리는 수준이야. 거의 뭐 탁 붙여가지고 다카이치도 걔도 여자 하더만. 걔가 맨날 극우적이고 강경한 발언 많이 했잖아. 근데 트럼프 옆에 팔짱 딱 끼니까 애 여자 하던데. 꼬리 살랑살랑 잘 흔드는데 그거. 팔짱 끼고 다 이렇게 진짜 거의 그냥 정말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여자의 전형적인 데이트할 때 남자한테 애교 부리면서 끼는 그 팔짱 그 동작 있잖아. 그러면서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데이트야. 진짜 그 수준이었다니까. 근데 하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술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교술. 옛날에 뭐 여러분들 그 아베 총리 시절에 기억하시죠? 거의 뭐 아베 총리는 거의 뭐 트럼프가 부르면 앞에 가지고 하이 이랬잖아. 일본의 이런 외교는 뭐 유명하죠, 그죠? 그러면서 트럼프도 맞장구를 이거 다 받아줘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냈어. 다카이치는 얘 마이 걸이다. 그게 나한테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다카이치가 팔짱을 꼈잖아. 나중에 트럼프가 연설하고 끝나서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다카이치를 또 이렇게 안았어. 트럼프가 덩치가 워낙 크잖아. 키도 큰데 여기 딱 안으니까 또 다카이치는 또 거기 또 안으니까 또 이렇게 쏙 안기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보면 다 알아. 이거 여자애들 이 남자가 여자를 안는다고 해도 여자가 꼭 이렇게 안길 필요는 없거든. 이거 전형적인 끼 부리는 거야. 이거 딱 안았을 때 뭐 팔이 그렇게 무거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손이 딱 올라왔을 때. 근데 손이 딱 올라왔는데 야 이거 쏙 안기네. 와 씨. 아무튼 이런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술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뭐 잘했다 무슨 안 좋은 얘기들 많죠, 그죠?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진짜 극적으로 무슨 뭐 술집 여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플들 엄청 많아. 아무튼 그러면서 또 일본은 요번에 뭘 이끌어냈어? 트럼프가 항공모함 워싱턴호 위에서 F-35 미사일을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이걸 일본에 판매 승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견제하는 겁니까? 당연히 중국이죠. 일본한테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그걸로 누굴 치겠어? 미국을 칠까? 당연히 중국을 치겠지.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다카이치한테 네가 사고 싶은 무기 다 사라. 내가 백지수 펴줄게. 이렇게까지. 물론 이게 농담이겠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 일본이 그 수많은 무기를 사가지고 뭐 하겠어? 중국 견제하는데 쓰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방문이잖아. 한국 와서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이건 진짜 우리 한국도 정말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트럼프 홈피에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들 YMCA 지금 이거 음악 나오고 있어. 트럼프의 주제곡이죠, 그죠? YMCA 딱 틀어주면서 뭐 트럼프 막 입장하면서 막 지가 잘 나온 사진들만 올렸네. 지 홈피에다가 또 이렇게 올렸지. 환영받았다. 이 정도로 나는 환영을 받았다. 보여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딱 지가 잘 나온 것만 올렸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트럼프는 여러분들 웬만한 남자들은 트럼프가 롤모델 아닐까? 여러분들 남자라면 트럼프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약간 트럼프가 롤모델이야, 진짜로. 그냥 정치 입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살아온 이 역사들을 보면 사업으로 성공하고 뭘 하든 이렇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진짜 굵직굵직하게 획을 계속 긋고 있잖아. 진짜 남자는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들 올리고 사진 올리고 좀 비슷한 맥락들 사진 너무 많다. 진짜 잘 나온 것만 어떻게 이렇게 싹 골라서 올렸는지. 지금 여기 누가 봐도 트럼프가 주인공이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자기만 잘 나오면 되는 거야. 너무 자기 위주로 올렸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거의 지금 트럼프 박물관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트럼프의 모자, 티셔츠, 책, 그 다음에 트럼프 여사, 트럼프 와이프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 굿즈, 머그컵 여기 다 있어. 야 이거 다 모으기도 힘든데
여기서도 외신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 시진핑 박물관이라고 있다며. 근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같이 시진핑 박물관은 같이 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트럼프 전시관이 있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만들어가지고 데려갔다라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거기 데려갔잖아.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야, 왕관 씌워주고, 왕관 씌워주고 뭐 줬어? 야, 왕관에다가 이런 것까지 주는데, 야, 이거 핵 잠수함 안 주고 배겨?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했는데, 황관에 비춰진 트럼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미국 뉴스에서 어떤 앵커가 실제로 미국은 이런 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니까 Hey Korea,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랬어 진짜. 야, 한국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우리가 트럼프 그 새끼한테서 이 왕놀이 하는 거 그 왕기를 힘들게 떼놨는데 왕관이라고? Are you fucking kidding me? 물론 이것도 약간 풍자를 담은 듯한 그런 뉴스죠. 미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뉴스에 나오고 풍자를 할 정도면 트럼프를 그렇게까지 극진하게 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이거야. 근데 맞아 여러분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물론 이거를 우스갯소스로 쓸 수는 있는데 진짜 미국은 지들이 얼마나 강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진짜 미국 새끼들은 무식하다라고 진짜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진짜 미국 애들은 지들이 진짜 얼마나 강한 나라에 살고 있고 얼마나 훌륭한 나라에다가 얼마나 막강한 대통령을 가졌는지 지금 모른다니까?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진짜 미국 애들은 그냥 뭐 진짜 술 먹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병신 새끼들, 니들 처음부터 민주주의였고 처음부터 민주주의로 지금 이루어낸 게 지금 근데 맨날 술 먹으면 이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야. 니들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병신 새끼들아. 근데 미국에 진짜 미국의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무식한 애들 많은 거 알죠? 아무튼 뭐 미국은 이런 밈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국아, 니들 장난해? 우리가 트럼프한테서 진짜 황제놀이 그거를 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황관을 준다고? 아무튼 이런 밈으로 지금 미국은 떠들썩했고, 그만큼 한국은 또 미국의 진심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 한국에서 일본 다음에 일본한테는 F-35 뭐 무기 다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한국한테서는 뭐 했습니까? 한국한테서는 그냥 진짜 피날레로 한 방 꽂아버리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해라. 한국이 요청한 거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었는데 트럼프가 즉석에서 허락하겠다. 미국 와서 만들어라.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는 어디? 한화. 한국 기업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 허첸팅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허첸팅이라고 합니다. 허첸팅.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 뭐 만들게를 허락해 준다. 누구 겨냥하는 겁니까? 당연히 중국, 북한, 러시아지. 어디를 겨냥하겠어? 당연히 중국 견제지. 지금 시진핑이 이 에이펙에 참석하기도 전에 트럼프는 그 중국의 주변 국가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동맹국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서 압박 장치를 한 개 그러니까 그 빌드업을 다 해온 거야. 다 해놓고 오케이, 자 시진핑 와라.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시진핑을 또 어디서 기다렸냐 여러분들? 그거 어디였습니까? 부산이었죠, 그죠? 경주도 아니야, 부산이야. 거기에도 또 뜻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그리고 이 핵 잠수함 관련돼서 중국도 반응이 뜨거웠죠. 물론 뭐 대놓고 그냥 무식하게 욕하는 애들도 많지만 뭐 걔네들이 하는 욕이 맨날 뭐 그거지 뭐겠어. 중국에도 기사 크게 났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我已批准韩国造核潜艇. 난 허락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중국의 기사 이렇게 났어요. 표정 좋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뭐 표정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중국 반응을 보면, 여기 이제 달린 댓글들을 좀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그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게 그거 어디 갔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좀 이래 국제 정세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야. 한국이 됐잖아? 그 다음은 일본이랑 필리핀 순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한테 허락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뭐 지금은 당장은 한국한테 허락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 과연 이게 한국한테만 승인하는 걸까?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게 될 때면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그리고 견제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다 동맹이 돼 있는 나라들한테 핵 잠수함을 다 승인할 날도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중국의 압박감은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 현실을 좀 바라볼 줄 아는. 미국은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유엔은 미국의 패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과 협약은 누구를 지배합니까? 당연히 약하고 무력한 국가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댓글들이 꽤 많아요. 미국, 그들은 정말 세계의 경찰이네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한국은 주권 국가인가요?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핵 잠수함은 필요하죠. 뭐 이런 댓글을 다는 중국인도 있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이 곧 공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이런 댓글도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 직시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또 그냥 비아냥 애들은 한국은 역시 식민지 국가. 미국 아빠한테 선물 받아서 좋냐. 뭐 이런 댓글들은 뭐 항상 올라오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북한의 120만 명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미국의 군사 무역 협정과 에너지 구매는 향후 20년간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사실상 정했습니다. 이는 소프트 전술과 하드 전술을 모두 결합한 뿌리 깊은 구성력을 지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번에 요런 무빙으로 향후 최소 20년간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강하게 포지셔닝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실제로 중국의 외교부는 이렇게 발언을 했죠. 조심스러운 어조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와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전 증진을 위한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핵 비확산 의무. 근데 뭐 지도 가지고 있고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못 가지라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발언은.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 해석으로는 중국이 이 발표를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확대 및 한미 동맹의 수중 역량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특히 한국의 핵 잠수함 확보가 중국,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중국의 잠수함 및 해양 전략에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영내 핵 추진 잠수함 보급의 문턱을 낮추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야. 이게 방금 이 제일 큰 문제가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한국이 핵 추진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럼 일본은 그럼 또 중국이랑 또 똑같이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러면서 중국과는 적대적인 다른 나라들은 필리핀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유럽 국가들은 핵 잠수함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은 걔네들도 다 같이 핵 잠수함을 나중에 가지게 된다면 그게 다 미국과 동맹이라면 그럼 중국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거지. 향후 중국의 대응 가능성은 중국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해군의 잠수함 순찰, 반잠수함 작전 강화를 시킬 것이고 러시아 등과 해군 잠수함 협력 강화 가능성, 그리고 동서해, 황해, 동중국해, 수중 감시망, 해군 운용 변화 가능성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미국이 무기를 팔고 있는 나라들은 되게 많죠, 그죠? 근데 미국이 무기를 판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반대를 하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나라한테는 미국이 무기를 팔진 않잖아요. 그 무기 팔아가지고 그 무기로 다시 미국을 치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동맹국들을 넓혀가고 있고 그 동맹국들의 힘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이 동맹국이 과연 미국한테 진짜 충성을 하는지, 그걸 뭘로 이제 한번 이렇게 싹 갈아엎었습니까? 관세로.
관세로 한번 싹 이제 갈아엎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한국한테 와서 핵 잠수함 오케이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만나기 1시간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핵실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겠다. 즉 핵실험 재개 선언을 다시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중국을 향한 메시지인, 당연히 중국을 향한 메시지지. 누구 향하겠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트럼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국에게 공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의 기술을 완벽히 구사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압박하며 중국을 완전히 포위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전문가들을 하는 이런 평가도 있어.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은 중국의 완승이었다. 중국의 가지고 있는 히토류라는 무기는 막강했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안 사줄까봐 다급해했다, 조급해했다.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미국이 그 대두를 좀 못 판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러면 망하나?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 일단 트럼프가 돌아가자마자 미국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 히토류 위협은 실수, 중국의 지렛대 2년 못 넘길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 히토류를 협상 무기로 활용한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중국의 히토류 관련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최대 2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2년 뒤면 중국은 더 이상 그 히토류를 그렇게 협상의 무기인 마냥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가 막강한 무기라면 왜 미국한테 이걸 또 1년을 유예를 해줬을까 이거야. 만약에 중국이 진짜 그만큼 막강하고 아쉬운 게 없다면 히토류 계속 절대 팔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1년 유예라며. 그러면서 미국 대두까지 사준다며. 이건 과연 누가 아쉬운 걸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다급하다, 미국이 조급하다, 야 미국이 똥줄 타고 있다, 중국한테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대만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Taiwan is Taiwan. 대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국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항상 이 대만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항상 미국에게 야 대만 건드리지 마라. 대만은 우리가 알아서 그냥 무력 통일을 하든 뭘 하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 대만에 간섭하지 마라. 항상 중국은 이런 입장이었잖아. 근데 요번에 시진핑은 그 대만 얘기조차 못 꺼냈어요. 중국 정부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고, 공동 성명이나 회담 기록 어디에도 타이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담은 1시간 40분 만에 끝났고 공동 성명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야 이거 협상 이거 결렬된 거 아니야? 미국이랑 중국 협상 결렬된 거 아니야? 막 싸운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에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에 내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진핑도 미국에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끝.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죠. 중국이 펜타닐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관세를 57%에서 47%, 10% 인하했어. 그러면서 히토류 문제도 해결됐다. 그리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재개될 것이다. 중국이 사갈 거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다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잖아요. 트럼프가 딱 얘기했어요. 타이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타이완을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쉬운 건 중국이야. 왜? 대만은 독립하겠다고 난리치고 대만은 친미거든. 대만은 중국이랑 친하지 않아. 대만은 그래도 미국이랑 중국은 미국이랑 대만 문제를 빨리 얘기해서 이 대만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얘기조차 꺼내지도 못했다? 누가 못 꺼낸 걸까? 누가 안 꺼낸 거고? 트럼프는 안 꺼냈고 시진핑은 이거를 꺼낼 수 있는 카드조차도 없었다 이거야. 시진핑이 만약에 더 강한 카드가 있었으면 대만 얘기 대놓고 꺼내지. 대만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우리가 이 카드는 우리가 또 니들한테 안 주겠다 했을 때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진핑은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조차의 카드, 무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만 얘기도 안 나왔는데 이미 미국한테 히토류도 내주고 대두도 수입하겠다 하고. 근데 수많은 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모르겠어. 나는 일반인이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실제로는 중국이 이겼고 미국이 더 똥줄 타고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 난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위고 미국이 아쉽다. 미국이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난 그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정말 의아해. 중국이 그렇게 막강하면 히토류를 내줄 필요가 없지. 그럼 히토류 가지고 대만 협상했어야지. 근데 시진핑은 대만 얘기조차 못 꺼냈어. 못 꺼낸 거는 시진핑이야. 안 꺼낸 건 트럼프고. 이거는 평론가들이 평가하기에도 아주 큰 변화래. 어떤 변화냐면 과거에는 중국이 항상 타이완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런 대화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트럼프가 직접 못을 박은 겁니다. 타이완 얘기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외신, 해외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모든 사안을 중국이 다 수용한 셈이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번에 시진핑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말을 시진핑이 심지어 먼저 했어. 어떤 말을 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산당을 진짜 좋게 평가하지 못하는 게 공산당은요 내수용 스피치가 있고 외교용 스피치가 따로 있어요. 시진핑이 요번 트럼프랑 얘기할 때 절대 중국에서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그리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요번에 시진핑이 직접 꺼냈어. 시진핑이 과연 요번 트럼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 봐봐. 이번 회담에서 둘이 이제 마주 앉았잖아요. 정상회담 할 때. 자, 봐봐. 일단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트럼프는 그냥 시진핑을 보면서 자기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그냥 시진핑 보면서 얘기해. 그냥 자기는 뭐 항상 해오던 게 이런 외교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굳이 시진핑한테 뭘 준비해가지고 스피치할 그게 없잖아. 그냥 트럼프는 시진핑을 보면서 얘기해요. 트럼프는 준비한 그런 연설 이런 게 없어. 트럼프는 그냥 시진핑만 보면서 얘기를 나눴어. 근데 시진핑은 어떻게 합니까? 시진핑은 준비해온 원고가 있어요.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얘기를 할 때 원고를 보면서 계속 원고를 보면서 트럼프 한번 봤다가 또 원고 보면서 트럼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트럼프는 원고를 준비해왔다 이거야. 그런데 그 원고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 이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절대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 그런데 한 얘기가 중국의 발전, 진흥은 트럼프가 말하는 마가와 상충하지 않는다. 이걸 시진핑이 직접 얘기했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는 우리가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랑 중국 발전하는 게 상충되지 않아 라고 이거를 트럼프한테 원고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시진핑 입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나왔다는 게 심지어 이 마가가 우리는 그 마가를 지지한다. 미국 Make America Great Again 오케이. 중국의 발전은 거기에 절대 반대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발언이야. 그때의 그談判 분위기를 보면 외국의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은 트럼프는 마치 독수리처럼 먹잇감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시진핑을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느낌. 시진핑은 계속 원고만 보면서 읽고 있었다. 살짝 들었다가 또 원고 보고 살짝 들었다가 원고 보고. 그런데 거기에 시진핑이 직접 Make America Great Again까지 이건 시진핑도 그냥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 오리지널 시에시에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시에시에는 원래 시진핑 거죠. 시에시에는 원래 중국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 거가 아니에요. 시에시에 오리지널은 시진핑 버전이지. 그러니까 마가를 시진핑 입으로 직접 말했다. 이 표현은 보통 트럼프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해외 정상들 중에서도 이 키워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다 이제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한 나라들이 이걸 쓰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 마가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중국 측의 공식 문서 그리고 관영 보도에는 이 대목이 빠진 거야. 이게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짓거리야. 밖에서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중국도 지지한다. 야 우리가 발전한다고 니들 마가가 안 되냐? 아니야. 중국은 니들 마가 하는데 방해 안 한다니까? 이러고 나서 국내 돌아와서는 이 대목을 싹 빼버려. 그러면서 대내 선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중미가 협력해야 한다 정도로만 처리하고 마가 언급은 삭제했습니다. 대외용 메시지와 대내용 메시지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잖아. 끝나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시진핑이 한껏 밝아져서 나왔어. 한껏 밝아졌다니까? 표정 봤어요? 시진핑이 이제 그때부터 좀 웃기 시작하고, 아, 트럼프랑 좀 이렇게 얘기하는 척 하기도 하고, 고기도 꺼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작별할 때는 심지어 그 트럼프가 시진핑 귀에다가도 귓속말까지 했어. 통역하는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작게 귓속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시진핑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귓속말 영어로 해봤자 시진핑 못 알아들었을 텐데 왜 그런 귓속말을 했을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진핑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트럼프가 일부러 못 알아듣게 압박 메시지를 넣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장면이 옛날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데자뷰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2017년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때 디저트를 먹던 중 트럼프가 지금 시리아에 토마호크를 발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진핑이 그때 못 알아듣고 다시 설명했다라고 했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시진핑이 못 알아들으니까 귓속에 대고, 야, 우리 핵실험 재개한다. 조심해. 그때 토마호크 미사일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1시간 전에 SNS에 올린 거거든. 야, 우리 이제 핵실험 재개한다. 그러고 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